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SMAT 세 번째 파트 고객 심리의 이해에 대한 수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내가 비즈니스 환경에 왔을 때 그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 에티켓과 그 다음에 내가 그 직무에 맞는 이미지에 대한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는 상대를 보는 눈을 길러드린다는 겁니다. 자, 고객에 대한 이해. 자, 고객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매장을 왔을까? 고객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돈을 쓸까? 여러 가지 그 마음에 대해서 한번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은 돌아볼고자의 손객자들을 쓰더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택시를 탔을 경우에 택시 기사분들이 고객님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세요? 손님 그러시죠. 우리가 그 택시를 다시 탈 일이, 돌아올 일이 없기 때문에 손님, 손객자만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고객은 어때요? 우리 제품을 계속적으로 이용해주는 고객이길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고객이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둘, 넷, 일곱, 여덟, 일곱 가지의 심리가 기본 베이스라는 거죠. 요거 시험 문제에 빈도수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외우고 있으십시오. 자, 첫 번째로는 환영 기대의 심리.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넣습니다. 자, 돈을 쓰러 온 사람이 내가 또 방문한 입장에서 이거 뭐지? 아무도 없네? 그랬을 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 말고. 저 같은 경우도 시내 식당을 갔는데 점심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들어갔는데 직원들이 뭐 이제 점심 때 먹은 뭐 음식들, 그 다음에 뭐 식자재들 뭐 이런 것들 정리하느라고 들어온 고객을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매장에 아무도 없어. 직원들 쳐다도 보지 않아. 제가 슬금슬금 나온 기억이 있거든요. 왜? 어색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순간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일로 앉으세요. 그럼 제가 앉았을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지만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 상황이 굉장히 어색하고 뭐야 다른 식당에 가지 뭐 하는 제 내면에서 그런 이끌림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환영기대 심리. 우리 누구나 환영기대. 집에 갔을 때 어때요? 부모님이 반겨준다든지 누가 나를 우리 집 반려견이 멍멍 이렇게 환영해준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집에 돌아온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집에 열심히 일하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아는 체 안 해줘. 그것도 섭섭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과의 인사는 내가 먼저 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건 우리가 내가 먼저 하는 습관이 돼 있으면 어떨까요? 네, 집에 들어가서도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집에 있는 경우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 오셨습니까? 어머니 오셨습니까? 내가 먼저 인사할 때, 그쵸? 아유, 잘 갔다 왔다.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겠죠? 자, 환영기대의 심리. 상대를 보고 알아차림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일본은 너무 잘하고 있죠. 고객들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매 눈으로 바라보고 이라시마세 그러면 어때요? 파도 타기 인사를 하면서 저기 주방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이라시마세 이러면서 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고객 한 사람이 이 매장에 들어왔는데 빵빵빵빵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요소지 않을까. 그 고객의 환영을 우리가 하는 이 심리를 채워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독점 심리입니다. 고객은 나도 바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식당에 갔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주문이 나오면 기분이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걸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분명히 나도 바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하면 안 될까요? 라든지, 그죠?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독점, 저 직원이 다른 고객만 응대하고 있으면 저기요 부르시죠. 응대 중에도. 그래서 나도 고객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고. 독점 심리. 자, 그래서 고객을 기다리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양해를 구하고 응대를 다른 분을 한다든지 이러한 독점 심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모방 심리 중요하죠. 자, 고객은
자, 연예인을 따라한다든지 또 직원들이 멋진 직원을 따라한다든지 이러한 모방 심리를 가지고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우월 심리. 여러 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로 왔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월 심리, 존중 기대 심리가 같이 작동을 하겠죠. 보상 심리.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저기가 맛집이다 하고 3시간을 운전해서 갔습니다. 근데 맛이 없어. 그러면 내가 3시간이나 여기까지 운전해서 왔는데 맛이 이게 뭐 이렇다는 거죠.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저기 뭔가 우리 여행지에 갔는데 뭐 자유의 여신상이 요만합니다. 내가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갔는데 꼴랑 이거 보려고 그래서 관광지에 모든 뭐 이런 그 관광 상품들은 빅사이즈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보상 심리. 그리고 어떻습니까? 제가요 멀리서 왔는데요 뭐 나오는 뭐 서비스 없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하죠. 자, 보상 심리 작동을 하고요. 자, 중요한 거 시험에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자기 본의적 심리입니다. 내 식으로 해석하더라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그게 아닙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여러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본의적 심리. 자, 어떤 고객이 나는 이게 비쌉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게 뭐가 비싸요? 이게 얼마짜린데? 브랜드가 뭐 이러면 그걸 몰랐던 고객에게 고객님 그러시죠. 저희 제품이 원재료가 이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고객의 입장을 난처하거나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본 7가지 심리를 다 우리가 잘 건드리지 않고 채워주려고 노력을 한다면 좋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고객은 의식이 벌써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많은 경험들이 이제 축적이 되어 있고요. 또 다양한 경험을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저는 채식주의자라서요. 이거 빼주시고 저거 빼주시고 이미 우리는 복잡하게 자기의 개성에 맞도록 주문하려고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이게 존중화 심리, 대등화 심리. 우리가 나도 이 정도는 고객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CS 시대가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개인화. 자, 혼자 살게 되면서 개인의 맞춤형들이 이제는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더라라는 거. 고객의 욕구의 변화가 오지선다로 많이 나오겠죠. 고급화, 복잡화, 존중화, 대등화, 개인화. 자, 잘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고객의 기대에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거는 달달달달 외우십시오. 시험 문제에 거의 달달달달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고객의 내적인 요인은 브랜드의 선호도 이 정도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인의 욕구. 나는 이 브랜드가 좋아. 나는 청바지 그럼 이 브랜드. 그래서 나는 청바지를 입어본 게 몇 년이 되었어. 그랬더니 내 체형에 맞더라. 그러면서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상품을 구매하는 영향 요인이 되고, 자, 외적인 요인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쿠차, 쿠팡, 뭐 여러분들 잘 하시는 뭐 위메프 뭐 이런 것들 있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실시간 내 전화기에다 대고 내 메일에다가 타임 세일을 막 알려줍니다. 가만히 있는데 싼 가격대의 대안들이 막 들어옵니다. 외적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막 알려주죠. 그런데 평상시에 2만 원에 구매하던 제품을 타임 세일로 10,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지금 사놔야 된다는 구매 욕구가 발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경쟁적인 대안들이 또한 외적인 요인. 자, 그 다음에 저는 타임 세일에 10,000원에 샀는데 저희 친구는 이 제품을 7,000원에 샀다는 거예요. 부정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너는 어느 사이트에서 샀니? 나는 여기서 샀는데 너는 여기서 샀구나. 구매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이러한 것들이 외적인 요인. 자, 정서 상태의 요인. 자, 어떤 걸까요? 상황적인 요인. 그야말로 상황입니다. 뭐 이전, 이사 뭐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은데요. 자, 우리나라가 서울의 땅값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어떻습니까? 경기도 외곽으로 지금 막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죠. 자, 멀리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 저도 경기도 외곽에 사는 사람으로 공기가 달라요. 그래서 또
서울만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런 정서가 바뀝니다. 환경적인 조건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출퇴근하는데 거리가 더 멀어지기 때문에 새벽에 움직이게 되죠. 자, 시간적인 제약 더 걸리게 되겠죠. 뭐 여러 가지들이 상황적으로 변화하더라. 우리가 도시가 변하면서 그 다음에 공장이 변하면서 우리가 구매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우리 상황적인 요인은 또 어떻습니까? 혼술, 혼밥 뭐 이런 것들도 해당되겠죠. 혼밥. 그죠? 혼자 살면서 정서가 외로워지면서 환경도 어떻습니까? 미니 사이즈로 작은 혼자 먹고 간편식 이런 것들이 늘어나겠죠. 시간도 뭡니까? 요리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뭐 완성된 완제품의 식사를 한다든지 냉동식품이라든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짧은 시간에 해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구매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적인 요인들이 사회에 구매를 변화해 나가더라라는 거 기억하시고, 기업 요인 뭐 이것을 세 가지를 다 합친 지금 요건입니다. 서비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촉진 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홈쇼핑. 집에서 전화기로 쇼핑을 하던 시대가 이제 또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 왜겠습니까? 주부들이 올레길 들레길이 생기면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서 더 이상 전화기를 들지 않기 때문에 홈쇼핑에서 앱으로 구매를 하시면 10% 할인해 드립니다. 이러한 프로모션을 하죠. 이러한 촉진 전략이 가격면에 있어서 더 이상 다운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유통 구조가 이제는 또 바뀌더라.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동네 슈퍼도 집 앞까지 배달해 줍니다. 서비스 직원 역량, 배달해 주는 직원의 역량이 너무나 씩씩하게 잘하더라는 거죠. 유형적인 단서,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는 3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은 뭐 퐁퐁을 드립니다. 아니면 콩나물을 더 드립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단서의 제공이 따라가야지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기업의 이미지, 브랜드에 따라서도 고객의 선호, 구매 결정 역량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사업 또는 뭡니까? 뭐 착한 기업이 되려고 또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시험 문제에 골고루 다 나오기 때문에 구석구석까지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고객을 분류를 보시면요. 잠재 고객. 자, 그 다음에 기업에 관심을 보이는 신규 고객을 감한 고객. 처음 거래하는 고객. 자, 2회 이상 반복 구매하면 기존 고객. 우리가 원하는 고객은 충성 고객이더라라는 거, 요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라고 해서 4가지 오지선다로 너무 많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연결형 문제로도 따로 떼서도 나올 수 있으니 기억하십시오. 경제적인 고객은 어떻습니까? 원가 대비 내가 얼마만큼 잘 샀냐, 가성비를 따지는 고객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비교 분석하고 저도 마트에서 보면 이 마트에서 사진 찍고 저 마트에서 사진 찍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렇게 비싼 게 아닌데 왜 마트에 이렇게 비싸지? 그러면 그 자리에 서서 포털 사이트에 가격 비교를 한 적도 있거든요. 이렇게 경제적인 고객은 비교를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더라라는 거죠. 윤리적인 고객은, 자, 이 회사가 수익금의 일부를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단체에 기부를 한다. 이러면은 뭡니까? 우리의 윤리성에 위배된다. 그러면 그 제품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 있죠. 이러한 고객들이 윤리적인 고객. 그 다음에 개인적인 고객은 뭐 여러 사람이 뭐라 해도 내가 거기가 좋으면 돼요.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매니저와의 관계, 직원과의 관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특히나 뷰티 산업이나 이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미용실에 보면 몇 번 선생님이 있죠. 그 선생님한테만 가서 머리를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개인 대 개인 교류. 저는 그 선생님이 편하고 제가 마음에 드는 머리를 해주시거든요. 자, 이런 것들 맞춤형 서비스, 개인적인 고객에 우리가 조금 더 접근을 해야 되겠죠. 편의적인 고객은, 자, 우리가 마트에서 30개 드릴을 혼자 산 사람이 그 휴지를 다 쓸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비싸지만 편의점에서 한두 개 쓰고 말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리함을 더 추구하는 고객을 우리는 편의적인 고객인데, 이 고객의 특징은 추가 비용, 그죠? 이런 것들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려니까 우리가 성격 유형에 대한 도구들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MBTI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개인이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인식하고 판단하는 그 선호, 내가 이게 조금 더 좋다, 안 좋다라는 그 기준에 따라서 16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구분해 놓은 것을 MBTI 성격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구매 행동에도 특징이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MBTI의 기본은 칼 융의 심리 유형,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융의 심리학을 기본으로 해서 마이어스와 브릭스라는 이 집안에서 설문지를 문항을 만들어서 심리 도구로 개발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리 유형 이론은 사고형, 직관형, 그 다음에 감각형, 감정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로스로 4, 16 이렇게 16가지 유형을 우리가 밝혀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렇게 나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밖에 나가서 막 쇼핑을 하고 여러 사람 만났을 때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럴 때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 내가 혼자서 조용히 생각에 정리를 해야지 스트레스가 내려가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을 내향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외향형이더라라는 겁니다. 왜냐? 자, MBTI에서 봤을 때 외향형, 내향형 우리가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환영의 기대 심리를 충족시키는 걸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향형이 잘할까요? 외향형이 잘할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외향형의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는 것이 에이모들의 깊은 취지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내향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터에 나가시면 이게 곧 전쟁터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라시마세 그러면서 본인이 굉장히 에너지를 쓰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것들을 고객에 맞추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노력을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외향형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여겨 시험에 꼼꼼히 공부하시라라는 힌트를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감각형, 직관형, 사고형, 감정형, 판단형, 인식형들이 있더라라고 해서 자, 요렇게 MBTI의 유형별 특징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이만큼의 세세하게 문제는 나오지 않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MBTI 연구소라고 치시면 사이트가 있는데요. 들어가셔서 세세하게 좀 공부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DISC라고 있습니다. 자, 요 개념 시험에 나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 윌리엄 몰튼 말슨 박사가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람들이 행동하는 패턴과 스타일이 4가지 정도로 구분되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4가지가 주도형이 있고요. D, I, 인플루언스, 사교형이 있는가 하면 자, S, 안정형, 그리고 매우 신중한 C형 이렇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현장에서 고객을 분류할 때 16가지로 보려면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DISC만 잘하셔도 고객을 좀 어느 정도 선별해 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DISC를 조금 보겠는데요. 자, 나와 다른 고객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과 협력적으로 우리가 내가 좀 변화해서 그 사람을 맞춰주려는 노력들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DISC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4가지의 단어들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되는 거에 클릭을 하셔서 넘어가시면 자, 요 점수가 높죠. 그러면 여러분들 C형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자, 그래서 자기가 가장 높은 성향을 평상시에 행동 패턴으로 드러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걸로 우리 진단을 하시는데 제가 안내해 드리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여시고요.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면은 구글 플레이 들어가셔서 앱스토어에서 DISC 치시면은 성격 유형 분석이 쫙 뜹니다. 그 중에 하나 다운 받으셔서요. 본인이 4가지 성향을 클릭 가장
가장 본인에 가까운 성향을 클릭해 나가시면 결과치가 바로 노출됩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D형은 주도형입니다. 매사에 고객이 왔을 때 자기가 주도하려는 고객을 발견하셨을 때 거기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교형 고객은 어때요? 어머 이모 막 이러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들어오시는 고객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안정형 S형은 물건을 굉장히 어떻게 해요? 쓰던 물건만 쓰지 새로운 물건을 이렇게 과감하게 써보진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중형은 새로운 물건을 쓰더라도 굉장히 꼼꼼히 따져보고 하시는 분들, 뭐 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고객을 구분할 수 있더라라는 거. 자, 이런 것도 교재를 통해서 한번 좀 유심히 들여다보시고요. 자, 빠른 결론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할 때 즉각적으로 좀 답을 주시길 바라고요. 이 사람들이 좋아질 때까지 좀 접촉을 많이 하시고요. 자, 안정적인 분은 새로운 물건을 확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뭐 뉴 상품을 자꾸 제안하시는 것보다 기존에 쓰시던 거에 조금 업그레이드 되거나 조금 변형된 거에서 차차 변화해 나가시도록. 그 다음에 신중형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비교 분석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심하게 우리가 응대를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T의 교류 분석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격 유형 분석 이론인데요. 이분이 에릭 번이라는 분입니다. 자, 트랜스액셔널 어널리지즈라는 것에서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아까 다른 분들 칼 융, 윌리엄 몰튼, 말슨 박사님들은 다 심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지만 이분은 정신과 의사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치료, 심리치료에 많이 썼다라는 게 여기에 핵심 요소입니다. 저도 이 진단도구를 공부하면서 제 스스로가 많이 치료가 됐거든요. 자, 트랜스액셔널 어널리지즈는 이 TA의 첫 글자를 뜬 T의 교류 분석입니다. 자, 이거를 좀 끊어보겠습니다. 트랜스액셔널. 트랜스는 뭡니까?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기억나실 텐데요. 내 모양을 자동차로 달리다가 특정한 상황이 됐을 때 로봇으로 변신을 하죠. 자, 이렇게 트랜스가 change, form, 모양이 바뀌는 걸 트랜스포머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트랜스젠더는 뭡니까? 나의 성의 역할이 바뀌는 걸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액션을 바꾸자라는 게 트랜스액션입니다. 어떻게? 상대가 우리가 할아버지면 내가 공손인 내 자세가 바뀌죠. 그런가 하면 너무나 귀여운 아기면은 제 자세가 바뀌면 너무 귀여워 제가 바뀌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상대를 보고 나를 바꾸는 노력을 하자는 게 바로 트랜스액셔널 어널리시즈야 라는 거. 자, 그래서 나의 행동을 교류를 상대를 보고 5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자, 가정을 가장 작은 사회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에릭 번이. 자, 그래서 부모 성향. 자, 이것을 우리는 페런츠 성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리더가 됐을 때 어떠하게 하는 성향. 그 다음에 A. 내가 어른인 경우에 현실적인 성향. 눈앞에 이상이 보이지 않고 이건 이상적인 자아고요. 자, 이건 현실적인 자아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속에 저도 지금 이 나이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 부딪히면 저희 아버지 생각이 제일 먼저 나거든요. 이렇게 제 속에 내면 아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아이의 기질, 차일드 기질 중에서도요, 프리 차일드. 어느 상황에서건 내 맘대로 조금 창의적이고 좀 자유로운 기질, 프리 차일드 기질. 그 다음 어답티드 차일드라고 해서 수능, 어른을 시키면 좀 수능에 나가는 어린이 기질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내 안에 이게 다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자, FP, 아버지 성향, MP, 엄마 같이 이렇게 케어하고 남을 도와주는 성향. 자, 그 다음에 어덜트, 어른이 현실을 바라보는 성향. 그 다음에 내 속에 어린이,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도 굉장히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시는 분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나이에 상관이 없더라라는 거죠. 애도 애늙은이가 있죠. 자, 이렇게 내 속에 이 5가지가 어디가 툭 튀어나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 이게 높은 사람 이게 먼저 튀어나오는 거죠. 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FP가 리더십이 강하고 자기주행 강한 성향입니다. 교통사고 딱 났을 때 어떨까요? 누가 내 차를 박아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마덜 성향은 어떻습니까? 누가 다친 데 없으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A는 바로 쫙쫙 스프레이 뿌려서 보험사로 처리하시죠.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프리차일드는 나
지금 급한 일 있는데 오늘 재수없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답티드 차일드는 나는 해결 못하겠어요. 누가 어른이 와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핸들에 받고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로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데 이게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TA 공부를 한 사람이 저 사람이 FP, MPA, FC, AC의 성향인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나의 액션을 바꿔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교류가 잘 되더라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 바로 TA 교류 분석. 이해가 되셨습니까? 개념적인 것만 이해하시고 이 TA 교류 분석은 넘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예. 자, 그 다음에 고객의 구매 결정에 있어서 그 프로세스가, 자, 예전에는 전통적인 구매 의사 결정 프로세스는 에이드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의를 기울입니다. 내가 이걸 사야 되겠네. 관심을 가지고, 어머, 저거 이쁘니까 사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억했다가 행동으로 나오는 에이드마 형식이었다면, 자, 현대사회는 아이사스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 아이사스 기억을 하십시오. 어텐션,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진 다음에 이제는 서칭,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직접 보든지 친구들한테 구전으로 물어보든지 그 다음에 내가 실제적으로 구매한 다음 그 다음 나의 사용 경험을 후기를 SNS나 뭐 여러 가지 구전 활동을 통해서 쉐어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구매자들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프로세스에 맞춰서 우리가 고객의 구매 결정에 좀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에는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생리적인 욕구, 자, 양적인 욕구겠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질적인 욕구겠죠.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부터 이제 관계의 욕구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여러 번 이용해 줬을 때 나를 기억해 주는 것들. 그죠? 자, 이런 것들. 자, 보십시오. 자, 요거를 잘 교과서에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양이 충분한가는 생리적인 욕구. 자, 유기농이기보다 식재료가 안전한가가 더 문제겠죠. 자,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는 뭡니까? 환불 불가 이러면 구매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안전의 욕구에 들어가고요. 내가 이 매장을 들어왔는데 종업원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는가? 내가 손을 들어서 호출을 했는데 내 요구에 응해주는가? 이런 것들은 자, 사회적인 욕구에 들어갑니다만, 자, 나에게 종업원이 물이 떨어지기 전에 물을 갖다 준다거나 나에게 관심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져줄 때는 존중의 욕구가 되지만, 단번에 지난번에 어떤 몇 분의 고객님이랑 오셨던 그 고객님 맞으시죠? 라고 알아봐 주시고 그때 찬 음식 안 드신다고 했는데 디저트를 따뜻한 차로 준비할까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공했을 때 나를 기억해주고 존중해주고 내가 여기에서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는다라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채워지더라라는 겁니다. 서비스 관점에서의 매슬로우 욕구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관여, 저관여. 자, 그야말로 저는 여기에서 외우실 때 다이소 물건 우리가 싸고 한 번 쓰고 버릴 물건을 굉장히 고심하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저관여, 나의 관심이 낮다라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매하고도 1,000원짜리가 이렇지. 구매 후 부조화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비싸거나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 웨딩 상품을 구매한다든지 10년 만에 가는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 고관여가 되겠죠. 다른 것이랑 비교해보고 만족도를. 그래서 구매 후 부조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라는 거. 요 차이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은 자, 문제를 인식합니다. 목이 마르다라고 인식을 하면 편의점에 가서 우리가 정보를 탐색하게 되죠. 그 다음에 평소에 먹던 물 말고 저 같은 경우에는 1+1이라든지 2+1 이런 제품들을 눈여겨보는데요. 자, 대안을 평가, 이번에는 다른 걸 먹어볼까? 하고 구매를 했는데 별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문제인식이 목이 마르다고 인지되었을 때는 기존의 쓰던 제품을 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보 탐색 어떻게 하느냐. 내부, 나의 과거의 경험과 광고 등을 통해서
기억을 하고요. 외부 탐색.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새로 나온 제품입니다. 밖에서 또한 자극을 줄 수 있겠죠. 정보를.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정보가 원천들이 있더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대안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으로 대안이 평가되느냐? 평상시에 나의 신념. 나는 단 음식은 안 먹어. 라든지, 나는 이 브랜드의 제품은 안 먹어. 이러한 것들이 대안 평가의 기초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휴강 효과, 유사성 효과, 유인 효과, 후강, 다른 속성의 연예인 마케팅 상품, 유사성이라고 하면은, 자, 히트된 브랜드에 옆에 비슷한 제품들 있죠. 유사한 제품들이 나와서 또 기존 상품을 잠식할 수 있는 그 것들도 있고요. 자, 유인 효과라고 해서 열등한 상품을 내놓고 기존 대안이 상대적으로 잘 샀다고. 평상시에 100원에 팔던 걸 제가 100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80원인데 좀 너무 이렇게 후줄근한 걸 내놓고는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100원짜리 잘 산 데가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프레이밍 효과는, 자, 프레임, 틀입니다. 우리가 우유가 반이 있네, 반밖에 없네, 반이나 있네, 이게 다르다라는 그 효과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자, 500원이 10% 할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매율이 높을까요? 500원짜리 50원 할인입니다. 그러면 구매율이 높을까요? 우리가요, 희한하게 이 플레임, 틀을 10%라고 바꿨을 때 구매율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50원 할인보다. 그래서 이 마케팅 할 때, 대안을 우리가 제시할 때 이러한 요인들을 바꿔준다라는 거,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읽어보시고요. 구매 후 행동, 만족, 기대 불일치는 내가 기대를 잔뜩 하고 있다가 구매를 했는데 낮아도 불일치. 그런데 내가 기대가 너무 낮았는데 사봤더니 엄청나게 괜찮은 거예요. 이래도 기대에 불일치입니다. 어찌됐든 갭이 생겼기 때문에.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이 불일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구매 후 부조화, 구매 후 행동. 자, 취소할 수 없거나 관여도가 높을 때, 막 내가 괜히 샀나? 막 이런 마음들이 들죠? 이런 거 하나하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하시고요. 자, 고객의 심리에서는 세세하게 외우셔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함정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석구석 공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고객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